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돌쇠가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좀 모자라 보이는 돌쇠를 바보라 불렀지요. 어느 날 돌쇠는 고장난 농기구를 고치러 장터에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모두 비를 피해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저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마을 끝자락에 웬 처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지요. 아니 이 비에 구걸이라니. 돌쇠는 거지 처녀가 너무 안타까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구걸이 되겠소? 거지 처녀는 기운이 없었는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이러다 곧불에 걸리겠소. 집이 어디요? 내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소. 거지 처녀는 힘에 겨운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그 말에 돌쇠는 비 맞고 있는 거지 처녀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때는 계속되는 흉년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리에는 거지들도 많았었지요. 나라님도 굶어 죽는 사람들을 구제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우선 이것으로라도 끼니를 때우시오. 돌쇠는 안타까운 마음에 농기구를 고치고 난 잔돈 몇 푼을 그녀에게 주었지요. 고맙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그녀를 두고 돌아서 나오는 돌쇠의 마음이 왠지 무거웠지요. 돌쇠가 집에 도착하니 비가 그쳤습니다. 농기구는 고쳐왔느냐? 내 주인어른. 어디 보자. 튼튼히 잘 고쳤구나. 그럼 고치고 남은 잔돈을 이리 내거라. 돌쇠는 주춤주춤 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이코. 오다가 소낙비를 만나는 바람에 뛰어왔는데 그 사이 동전이 모두 떨어졌나 봅니다요. 뭐시야? 내 녀석이 이런 심부름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냐. 이런 바보놈 같으니라고. 오늘 저녁은 굶거라.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더냐? 돌쇠는 주인 어른에게 혼나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배고픔보다도 낮에 본 거지 처녀가 자꾸 생각이 났지요. 그녀는 잠은 어디서 자고 밥은 먹었을까? 돌쇠는 거지 처녀를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어제 고쳐온 농기구를 들고 밭에서 일을 시작하였지요. 그는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일찍 서둘러 일을 마치고 장터로 향했지요. 돌쇠는 어제 구걸하던 거지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밤새도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지 처녀를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지요. 거지 처녀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보자기를 풀어 그녀에게 주먹밥을 내밀었지요. 이것 좀 드셔보시오. 그런데 거지 처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다시 한번 말했지요. 이보시오 처자. 여기 주먹밥을 가져왔소. 그런데도 처녀는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거지 처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보았지요. 이보시오 처자. 아니 그런데 그 순간 거지 처녀가 힘없이 픽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깜짝 놀란 돌쇠는 그녀의 맥을 짚어보았지요. 그녀의 맥은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 기력이 떨어져 의식을 잃은 것이군. 돌쇠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지 처녀를 얼른 업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외딴 산속 오두막집으로 달려갔지요. 돌쇠는 산속 오두막집 방 안에 거지 처녀를 눕혀놓고 말려놓은 약초를 골라 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 조금씩 탕약을 넣어주었지요. 그런데 그녀의 몸이 쇠약해져 열도 났고 병세도 상당히 깊었습니다. 거지 처녀에게 탕약을 먹인 돌쇠는 그녀의 이곳저곳에 침을 놓았지요. 그리고 거지 처녀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너무 말라 산송장 같았지요.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돌쇠의 마음은 무척 아팠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니 그녀가 드디어 눈을 떴지요. 정신이 좀 돌아오시오. 거지 처녀는 눈을 비비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산채요. 걱정 말고 이곳에서 푹 쉬시오. 방 안에서는 약초 말린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었었나요? 그렇소. 장터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곳으로 데려왔소.
그랬구려. 이번에도 내가 신세를 지게 되었구려. 그런데 어제 준 돈으로 요기를 하지 않으신 거요? 공교롭게도 굶는 아이들이 있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심성이 참으로 곱구려 자신도 배가 무척 고팠을 텐데. 우선 이곳에 주먹밥 몇 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끼니를 때우시구려. 내가 2, 3일에 한 번씩 먹을 것을 챙겨오리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요. 돌쇠는 거짓 처녀를 산채에 두고 새벽녘쯤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일을 시작하였지요. 돌쇠는 자신의 밥을 먹지 않고 주먹밥으로 만들어 거짓 처녀에게 주었으니 배도 무척 고팠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배고픔을 참고 오늘도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지요. 어느새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들판은 곡식이 익어 황금빛으로 물들었지요. 다행히도 돌쇠가 일하는 주인 집의 밭은 흉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머슴 돌쇠는 일 마치고 늦은 밤 주인 몰래 곳간에서 한 줌의 쌀을 보자기에 싸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흘은 버틸 수 있겠지. 그는 쌀 보따리를 품에 숨기고 담장을 넘어 뒷산으로 향했지요. 바보처럼 허어 웃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마을 외곽 산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열이 좀 내렸을까? 오늘은 환기를 좀 더 넣어야겠다. 산속 작은 오두막집에 도착한 돌쇠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꽃분 씨 오늘은 좀 어떠시오? 오늘도 약재하고 쌀을 가져왔어요. 돌쇠가 그녀를 산속 오두막집으로 데려온 지 어느새 달포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거짓 처녀 꽃분이의 병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요. 돌쇠 오라버니, 이렇게 매번 고마워요. 병든 꽃분이는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동안 돌쇠가 정성껏 약초를 다려준 덕분에 꽃분이도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가 있었지요. 꽃분 씨 오늘은 환기를 좀 더 넣은 탕약이요. 어서 드셔보셔요. 돌쇠는 거짓 처녀 꽃분이에게 약초 달인 탕약을 주었습니다. 꽃분이는 돌쇠가 건네준 탕약을 마셨지요. 돌쇠 오라버니가 다려주신 탕약을 먹은 후로 신기하게도 제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이요. 나는 그저 뒷산 노인에게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효과가 있다니 내가 다 기쁘구려. 꽃분이가 탕약을 다 마시자 돌쇠는 그녀의 맥을 짚어보았지요. 열도 많이 내리고 맥박도 정상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기력을 차릴 수 있겠소.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요. 꽃분이 말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꽃분 씨 그런 생각 말고 어서 건강을 되찾을 생각만 하세요. 꽃분이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자신을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돌보는 돌쇠를 보며 크게 감동을 하였지요. 돌쇠도 거짓 처녀를 치료하면서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는 애절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돌쇠는 그녀를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돌쇠는 꽃분이가 밥까지 먹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꽃분 씨 며칠 후에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잘 챙겨 드시구려. 매번 고마워요, 오라버니. 밤길이 어두우니 조심히 내려가셔요. 돌쇠는 산속 초가를 나와 다시 주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뒤뜰 담장을 넘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그런데 여종 춘섬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돌쇠 오라비, 이제야 돌아오셨네요. 매일 밤 어디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담 넘어 들어오다니. 아니 춘섬이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있는 거요? 오라비를 기다렸지요. 매일 밤 어디를 다녀오시는지 궁금하단 게요. 혹시 다른 여인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니요? 춘섬은 한 걸음 바짝 다가와 돌쇠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허허 춘섬, 이 바보가 누굴 만난다고 그래요? 그저 달 구경이나 하고 왔지요. 돌쇠는 바보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춘섬은 오히려 더 바짝 돌쇠에게 다가왔지요. 달 구경한다면서 쌀은 왜 필요한 거요? 시방 곳간 쌀이 자꾸 줄어든다고 주인어른이 화가 나셨구만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돌쇠의 품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돌쇠의 품에서는 보자기 끝자락이 살짝 나와 있었지요. 돌쇠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이것은 그저 배고파서 조금만 가져간 것이요. 이 바보가 밤에 자주 배고프거든요. 그런데 오라비는 정말 바보가 아니지요.
가끔 보면 똑똑한 사람 같기도 해요. 어떤 때 보면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완전 다른 사람 같을 때가 있단께요. 돌쇠는 순간 굳었다가 더욱 크게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야 춘섬이 주인 어른도 날 바보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똑똑하단 말이요. 그런데 그때 춘섬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돌쇠 품에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돌쇠 품에서 약초 냄새가 났기 때문이지요. 며칠 전 저녁에 오라비가 마을 외곽으로 뛰어가는 걸 봤어요. 혹시 거기 누가 있나요? 어디 아픈 여인이 있는 것 아닌가요? 춘섬의 말에 돌쇠의 심장이 갑자기 멎을 뻔했습니다. 춘섬이 자신을 미행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지요. 아이고 춘섬이 헛것을 보았구먼요. 나는 그저 뒷산에서 잠이나 자고 왔을 뿐이요. 정말요? 그럼 오라비 품에서 나는 이 약초 냄새는 뭐죠? 내일은 제가 직접 따라가 볼게요. 춘섬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돌쇠는 재빨리 몸을 돌려 자신의 처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니, 오라비 어딜 가는 것이요? 이야기 하다 말고 어딜 가냔 말이요? 춘섬이 늦었으니 나는 이만 자야겠소. 그러니 춘섬이도 어서 들어가 자는 게 좋겠구먼요. 오라비 명심하더라고. 오라비한테 여인은 나뿐이요. 남들은 오라비를 바보라 부르지만 나는 오라비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구먼. 그러니 오라비는 한눈 팔면 안 돼. 알아들었죠? 돌쇠는 춘섬을 따돌리고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는 산에 올라 이슬 맺힌 풀잎 사이에서 귀한 약초를 찾아 하나둘 캐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와 다르게 약초에 대한 지식이 많았지요. 이제 꽃분씨 몸의 기력이 돌아오고 있으니 환기와 인삼을 함께 다려야겠다. 그런데 그때 안개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내 제자가 새벽부터 일찍 산에 올라왔구나. 스승님, 오셨습니까? 돌쇠는 노인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바위에 앉아 돌쇠가 캔 약초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는 약초들로 잘 찾았구나. 네가 그 처녀를 돌보는 마음이 약재보다 더 큰 약이 될 것이야. 노인의 말에 돌쇠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 아셨습니까? 이 산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모르는 게 없느니라. 그리고 춘섬이 너를 미행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 순간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인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지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너의 정체가 드러나면 내 부친처럼 화를 당할 수도 있느니라. 김가의 의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안개가 걷히자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희귀한 약초의 씨앗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열을 내리고 기력을 보충하는 특별한 조합이다. 그 처녀의 병에 효험이 있을 것이니 다려주거라. 그리고 이 침법도 함께 쓰도록 해라. 돌쇠는 공손히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합니까? 부친께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저 자중하고 때를 기다리거라. 그리고 그 처녀는 내 운명에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노인은 돌쇠에게 의술뿐만 아니라 틈틈이 무예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명심하거라. 내가 건강해야 다른 이의 병도 고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내 안에는 명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언젠가는 그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날이 올 것이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말씀대로 때를 기다리며 자중하겠습니다. 돌쇠는 캔 약초들을 산속 작은 오두막집에서 말리며 거지 처녀를 돌보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친 돌쇠는 주인집 뒤뜰 우물가에서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춘섬이 물동이를 들고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돌쇠 오라비 등 밀어드릴까요? 아이고 춘섬, 사내가 목욕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소. 부끄러워? 그럼 나도 같이 목욕할까? 오라비는 속이나 겉이나 내게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깟 알몸 좀 내게 보였다고 호들갑을 떨게 뭐람. 앞으로 우린 알몸도 평생 봐야 할 것이 아닌가벼.
돌쇠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라비 등에는 어째 상처들이 이리 많소? 아, 그거야 어릴 적 매 맞고 자라서 그런 것이요. 내가 바보라 특히 매를 많이 맞았어. 돌쇠는 다 씻지도 않고 얼른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런데 춘섬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지요. 오라비 솔직히 말해보세요. 매일 밤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시방 주인마님도 오라비를 의심한단께요. 아이고 내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런다요. 그저 산에 가서 별 구경이나 하다 오는 것이지요. 정말 그뿐인가요? 그럼 그 여인은 누구죠? 오라비가 약초를 가져다주는 여인 말이에요. 돌쇠는 깜짝 놀라 손이 멈칫했습니다. 춘섬이 꽃분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무슨 여인을 말하는지 모르겠구먼요. 춘섬이 헛것을 본 모양이요. 어제 오라비를 따라가 봤어요. 분명 그 초가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일은 주인 어른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 말에 돌쇠는 깜짝 놀라 춘섬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춘섬, 그 여인은 병든 사람이요. 그러니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시오. 춘섬은 냉담하게 달라진 돌쇠의 태도에 흠칫 놀랐습니다. 오라비, 그 여인이 오라비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돌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돌쇠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주인집 딸 영애가 찾아왔지요. 아이고 아가씨, 무슨 일로 이리 나오셨사옵니까? 돌쇠, 내가 약초에 대한 지식과 의술이 좋다고 들었느니라. 어머니 병원에 쓸 약초를 좀 알려줄 수 있겠느냐? 춘섬이가 내 이야기를 해주더구나. 돌쇠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춘섬이 자신의 약초 지식을 영애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의외였지요. 그는 일부러 바보처럼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허, 이 바보가 무슨 약초를 알겠사옵니까? 그저 뒷산에서 풀이나 뜯을 뿐이옵니다. 어머님께서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하시다. 의원이 지어준 약이 별 효험이 없어 걱정이 되어 그렇단다. 춘섬이 말로는 내가 웬만한 의원보다 낫다고 하더구나. 마님의 증세라면 뒷산에서 자라는 도라지와 더덕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사옵니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말해놓고 흠칫 놀라 다시 바보 행세를 하였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저 뒷산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했을 뿐이옵니다요. 돌쇠 말에 영애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두 손을 잡았지요. 돌쇠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혹시 그 약초를 구해다 줄 수 있겠느냐? 내 덕에 어머님 병환이 나으시면 후하게 상을 내리실 것이다. 영애 아씨는 어머님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무척 많았지요.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꽃분이를 위한 약초를 구하러 가야 했지만 영애 아씨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알겠습니다요 아씨. 소인이 산에 가서 구해오겠사옵니다요. 그 말에 영애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작은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지요. 이건 내가 직접 수놓은 것이니 받아두렴. 내 성의가 고맙다. 돌쇠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인 채 주머니를 받았지요. 그때 멀리서 춘섬이 물동이를 이고 오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질투심 가득 찬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럼 저는 이만 약초 캐러 가보겠사옵니다요. 그날 오후 돌쇠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내려오면서 장터에 먼저 들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시장길은 사람들로 무척 붐볐지요. 돌쇠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은 채 조심스레 걷고 있었지요. 영애아씨 어머니를 위한 도라지와 더덕 그리고 꽃분이를 위한 황기와 인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 한켠에서 누군가 쓰러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령날이 첩이 쓰러지셨다. 돌쇠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 쓰러진 여인을 살펴보았지요. 으흑, 숨을 쉴 수가 없어. 쓰러진 매향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목을 움켜쥐고 있었지요.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입술은 점점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겁먹고 그저 수군거리며 뒤로 물러설 뿐이었지요.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요. 돌쇠는 매향을 번쩍 들어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았지요. 그리고 양팔로 매향을 감싸고 배꼽이를 양손으로 누르며 여러 차례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짓인가? 바보가 수령날이 첩을 저리 끌어안다니 죽으려고 환장했구만. 그런데 그때 매향의 입에서 대추 하나가 튀어나왔지요.
매양이 대추를 먹다가 놀라는 바람에 목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숨을 쉬기 시작했고 파랗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지요. 하,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구나. 매양은 자신을 구한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내 목에 대추가 걸린 것은 어찌 아셨소? 저는 그저 지나가던 사람일 뿐이고 숨을 쉬지 못하니 모관을 살펴보았을 뿐이옵니다. 돌쇠는 다시 바보 행세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그의 능숙한 대처는 이미 수많은 시장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았지요. 바보라더니 이제 보니 바보가 아니구나. 다음 날 돌쇠는 매양이 불러 관사로 향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있었던 일로 수령의 첨 매양이 사람을 보내 그를 오라 하였지요. 매양의 방은 화려한 비단 병풍과 은은한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날 구한 은인에게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저승에 갔을 것이오. 매양은 어제와 달리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과 우아한 자태는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소인은 그저 지나가다 보고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이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이런 곳에 불려오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대를 바보라 하던데 내 눈에는 그대가 바보로 보이지 않소. 매양은 돌쇠에게 가까이 오라 손짓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작은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자, 술 한잔 하시오. 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이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시오. 그대는 왜 바보 행세를 하고 있는지. 돌쇠는 당황하여 떨리는 손으로 매양이 따르는 술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지요. 제겐 너무 과분한 대접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뒷산 노인께 약간의 의술을 배웠을 뿐이옵니다. 날 속이려 마시오. 그대는 분명 일반 머슴이 아니오. 그대가 원한다면 수령께 부탁하여 그대를 관아의 약초 관리인으로 둘 수도 있소. 그 순간 돌쇠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관아의 약초 관리인이 되면 꽃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황송아 업계도 제겐 분에 넘치는 자리이옵니다. 그대의 몸에 약초 냄새가 배인 것으로 보아 그대는 보통 머슴이 아님을 알 수 있었소. 매양은 돌쇠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가 날 살렸으니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그녀의 눈빛은 가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돌쇠의 심장이 무척 빨라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매양은 재빨리 몸을 뺐지요. 곧바로 방문이 열리고 중년의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매향, 나리께서 찾으신다. 그런데 이 머슴은 무슨 일로 여기 있느냐? 수령의 본처 부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쇠를 보았습니다. 죽을 뻔한 나를 살려준 머슴이여. 고맙단 인사차 불러 술 한잔 대접했을 뿐입니다. 매양은 수령에게 가고 돌쇠는 관사를 나왔습니다. 관사를 나오면서 그는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다음 날 돌쇠는 영애 아씨와 뒷산 약초밭으로 향했습니다. 돌쇠, 그대가 준 약초 덕분에 어머님 기침이 한결 나아지셨어. 정말 고맙다.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옵니다. 돌쇠, 사실 오늘은 그대에게 그동안 간직한 비밀을 말하려고 왔어.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사실 우리 집안이 몰락해가고 있다. 그 때문에 부친께서는 가문의 회복을 위해 나를 수령나리의 조카와 혼인시키려 해. 헌데 나는 그와 혼인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눈에 맺힌 슬픔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요. 그럼 아가씨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때로는 돌쇠 그대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편하네. 영애의 말에 돌쇠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지요. 아가씨, 소인은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돌쇠, 나는 그대가 단순한 머슴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 무슨 사연이 있어 바보 행세를 하며 머슴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대와 함께라면 좋아. 영애 아가씨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데리고 멀리 떠나줘. 돌쇠는 당황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아가씨,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사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누군가 지켜본다는 말에 영애 아가씨는 후다닥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돌쇠보다 먼저 산을 내려갔지요. 다음 날 돌쇠는 수령이 사람을 보내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곳 관아 대청마루에는 매향과 수령의 안부인도 함께 있었지요. 내가 바로 매양의 목숨을 구했다는 돌쇠인가? 내 날이 소인은 머슴 돌쇠라 하옵니다. 그저 작은 재주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돌쇠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양이 말하길 내 침술과 약초 지식이 보통이 아니라 하더구나.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느냐? 돌쇠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 없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인은 어릴 적 뒷산에 사는 약초꾼 노인에게 조금 배웠을 뿐이옵니다. 그저 위급한 상황이라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 감히 의술을 안다고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수령은 돌쇠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 부르는데 내 눈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구나. 바보 행세를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내 사정일 테니 묻지는 않겠다. 그때 매양은 미소를 지으며 수령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수령이 돌쇠를 보며 말했지요. 우리 관아에도 약초청이 있느니라. 헌데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걱정이었다. 내가 그 일을 맡아 한번 해보거라. 돌쇠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 되면 꽃분이를 치료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지요. 소인이 어찌 관아의 일을 맡아 할 수 있겠는지요?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재능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법이니라. 특별히 내 권한으로 너를 관아 약초청을 맡기겠다. 그러니 너는 그곳에서 내 재능을 살려보거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매양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수령의 본처는 불편한 기색이었지요. 돌쇠는 관아 행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수령은 그에게 관아 근처 작은 거처를 하사하여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지요. 이곳이 그대가 머물 집이요? 수령나리의 특별 배려로 내일부터 이용할 수 있어. 이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소인은 정말 과분한 대우를 받았사옵니다. 돌쇠의 마음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면서도 이로 인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불안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꽃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관아 소유의 약초밭을 정성껏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닌 관아의 약초 관리인이 되었지요. 그는 각 약초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황기를 심고 저쪽은 인삼을 옮겨 심어야겠구나. 이제 꽃분씨 약재도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할 수 있겠어. 그런데 며칠째 찾아뵙지 못했으니 꽃분씨가 걱정되는구나. 그런데 그때 관아 하인이 다가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 오라버니, 수령 부인께서 잠시 오라 하십니다. 수령 부인이 자신을 경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돌쇠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네, 곧 찾아뵙겠습니다. 수령 부인의 여종이 돌아가고 돌쇠는 하던 약초 정리를 마저 하고 밭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령 부인의 처소로 향했지요. 아니 그런데 관아 담장 근처를 지날 때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돌쇠는 얼른 달려가 여인을 살펴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쓰러져 있는 여인은 다름 아닌 꽃분이었지요. 아니 꽃분씨, 어찌 이런 곳까지 나오셨소? 돌쇠 오라버니가 며칠째 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꽃분이는 창백한 안색과 불규칙한 호흡으로 위중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지요. 꽃분씨 정신 차리세요. 어찌 이런 곳에 오셨습니까? 이곳은 위험합니다. 돌쇠 오라버니가 보고 싶고 걱정되어 내려왔어요. 돌쇠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꽃분씨가 자신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왔기 때문이었지요. 돌쇠는 꽃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지요. 꽃분씨 제가 보고 싶더라도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꽃분씨의 몸은 아직 회복이 덜 되었어요. 돌쇠는 꽃분이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심각했지요. 돌쇠는 그녀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꽃분씨 일단 제 처소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식이 희미해진 꽃분이 입에서 알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지요. 아버지 영의정께서, 아버님. 돌쇠는 꽃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꽃분씨의 상태가 안 좋구나. 얼른 집에 데려가 치료해야겠어. 돌쇠가 서둘러 꽃분이를 안아 일으키려는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저 거지년이 영의정의 여식이었더냐? 돌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령 부인이 2명의 하녀를 대동하고 서 있었지요. 아님, 이 여인은 위급한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치료부터 해야 합니다.
방금 전현의 입에서 영의정을 아버지라 하지 않았느냐. 수령 부인의 말에 돌쇠는 등골이 오싹했지요. 이 여인은 그저 병든 여인일 뿐이옵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할 뿐이지요. 여봐라. 당장 가서 포졸들을 불러오거라. 수령 부인의 말에 하녀들이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포졸들이 달려나왔지요.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창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여인을 포박하라. 저 여인은 역적의 후손이다. 전현은 역적 영의정 가문의 도망자가 틀림없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여인은 그저 병든 사람일 뿐입니다. 어찌 이러시는지요? 돌쇠는 꽃분이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고 포졸들을 경계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지요. 꽃분이의 몸 상태가 위태한데 포졸들에게 잡혀오게 갇히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저 여인은 영의정의 여식으로 반역죄로 찾고 있는 자다. 정변에 연루된 가문이니 당장 넘기거라. 돌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꽃분이가 영의정의 딸이라니,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정체보다 그녀를 살리는 게 더 중요했지요. 이 여인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함부로 다가오지 마십시오. 그녀는 지금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오자 돌쇠는 꽃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바보 돌쇠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비켜라. 감히 관에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도 역적의 무리더냐? 이 여인은 지금 움직이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령께서 직접 임명한 관할 약초청의 관리입니다. 이놈이 말로 해서는 안 될 놈일세. 포졸 우두머리가 손짓하자 여러 포졸들이 동시에 돌쇠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포졸들을 상대하였지요. 꽃분 씨, 제가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졸이 창검을 휘두르자 돌쇠는 민첩하게 몸을 피하고 그의 손목을 정확히 쳐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창검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지요. 두 번째 포졸은 돌쇠의 발차기에 뒤로 밀려났고 세 번째 포졸의 창검은 돌쇠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저 약초꾼 녀석의 무예를 알고 있다니 그동안 바보 행세를 한 것이었구나. 과연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었군. 그도 역적의 무리였어? 돌쇠는 여러 포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옷은 여러 곳이 찢어졌고 얼굴과 팔에는 상처가 생겼지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꽃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포졸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돌쇠는 마침내 창검에 깊은 상처를 입고 비틀거렸습니다. 그가 쓰러지려는 순간 꽃분이가 눈에 들어왔지요. 포졸들이 꽃분이를 포박하려 하는 게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돌쇠는 각성을 한 듯 다시 벌떡 일어났지요. 그리고 무서운 기세로 포졸들을 때려 눕혔습니다. 포졸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포졸들의 우두머리도 땅바닥으로 고꾸라졌지요. 그러자 수령의 부인과 하녀들은 돌쇠가 무서워 주랭랑을 쳤습니다. 아니 저놈이 미친 것 아니냐? 돌쇠는 꽃분이를 들쳐업고 산속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관아에서 도망쳐 나온 돌쇠는 간신히 산속 초가로 꽃분이를 데려왔습니다. 돌쇠는 마지막 힘을 다해 꽃분이를 위한 약재를 다렸지요. 하지만 돌쇠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꽃분 씨 이 약재를 마시고 꼭 일어나셔야 합니다. 돌쇠는 꽃분이 입을 벌리고 달인 탕약을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그의 옆구리의 깊은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지요. 꽃분이에게 탕약을 다 넣어준 돌쇠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꽃분이가 눈을 떴지요. 눈을 뜬 꽃분이는 쓰러져 의식이 없는 돌쇠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돌쇠 오라버니, 정신 차리세요. 꽃분이는 울면서 돌쇠의 상처를 치료하였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몸에 상처를 입은 돌쇠를 보며 꽃분이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지요. 창검의 옆구리를 찔려 상처가 무척 깊었습니다. 꽃분이는 그곳에 약초를 붙이고 깨끗한 천을 찢어 칭칭 감아주었지요. 그리고 이곳저곳에 난 상처도 깨끗이 닦고 약초를 붙이고 천을 감았습니다. 꽃분이는 떨리 손으로 돌쇠의 온몸에 천을 감아주었지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돌쇠의 몸에서는 고열이 시작되었지요. 오라버니 제발 힘내세요.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요. 꽃분이는 울면서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지요.
그런데 고열에 시달리는 돌쇠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도망치세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돌쇠의 말에 꽃분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과거의 기억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요. 돌쇠 오라버니, 당신도 저처럼 숨겨진 과거가 있었군요. 오라버니도 저와 같은 처지인 것 같아요. 꽃분이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듯이 돌쇠도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었지요. 꽃분이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돌쇠에게 더욱더 애틋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꽃분이는 돌쇠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지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꽃분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돌쇠를 간호했지요. 그녀의 얼굴은 무척 창백했습니다. 돌쇠 오라버니, 이제 열이 조금 내렸네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이제까지 저를 돌봐주셨으니 지금부터는 제가 오라버니를 살려낼 것이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지만 돌쇠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전되는 듯했으나 아침이 되자 상처에서 열이 올라 그의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지요. 꽃분이는 쉬지 않고 찬물로 그의 몸을 닦아내며 열을 식히며 간호했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힘내셔요. 제발요 제발. 꽃분이는 울면서 돌쇠의 몸을 찬 물순건으로 계속 닦았지요. 돌쇠 오라버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생명을 바쳐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제발 일어나 주세요. 제발. 꽃분이는 돌쇠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돌쇠 오라버니를 꼭 좀 살려주세요. 대신 제 생명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만큼을 꼭 좀 살려주세요. 꽃분이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날밤 꽃분이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돌쇠의 스승님이 찾아왔지요. 나미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살 사람은 살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오. 노인의 등장에 꽃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니신지요? 나는 돌쇠의 스승 되는 사람이요. 꽃분이는 오라버니의 스승이라는 말에 안도가 되었습니다. 평소 돌쇠에게서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지요. 스승님이 돌쇠를 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특별한 씨앗과 몇 가지 약재를 섞어 탕약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돌쇠의 이곳저곳에 침을 놓았습니다. 이제 되었소. 나는 이만 가보리다. 하지만 스승님 이렇게 가시오면 오라버니는 어떻게 된답니까? 너무 걱정 마시오. 살 사람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니. 스승님이 돌아가고 꽃분이는 돌쇠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자 한참 후 돌쇠의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지요. 꽃분 씨, 이제 몸은 좀 괜찮으세요? 돌쇠는 눈을 뜨자마자 꽃분이의 건강부터 물었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오라버니 덕분에 좋아졌어요. 꽃분이는 돌쇠의 의식이 돌아오자 너무 기뻐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지요. 사랑하게 된 사람이 사경을 헤매자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었습니다. 혹여 잘못되어 돌쇠가 죽으면 같이 따라 죽으려 마음까지 먹었지요. 헌데 돌쇠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오셔서 오라버니를 치료하고 가셨어요. 그랬구려. 참으로 고마우신 스승님이시옵니다. 오라버니께서도 무슨 사연이 있으셨나 봅니다. 꽃분이 말에 돌쇠는 잠시 말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꽃분 씨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정변으로 몰락한 김도성가의 후예입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명의를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헌데 10여 년 전 정변으로 어이들의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지요. 저의 가문의 비전 침법과 의술을 어이들이 시기하여 그리 된 것입니다. 그랬었군요. 오라버니도 저와 같은 처지가 맞았군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지요. 몸이 조금 회복된 돌쇠가 말했습니다. 꽃분 씨, 이곳은 안전하지 않으니 멀리 떠나야 합니다. 몸은 괜찮으시겠어요, 오라버니? 걸을 수는 있을 것 같소. 두 사람은 간단한 옷가지와 약초 그리고 조금의 식량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며칠을 걷고 걸어 어느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정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가족이 피신해 있던 곳이요. 폐허가 되었지만 몸을 숨기기엔 안성맞춤인 곳이지요.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암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돌쇠는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돌쇠는 꽃분이와 함께 야생 들꽃이 만발한 들판을 걸었지요. 돌쇠는 들꽃을 하나 꺾어 꽃분이 귀에 꽂아주었습니다. 이 꽃이 그대에게 참으로 잘 어울리어. 오라버니 건강이 회복되어 저는 너무도 기쁘옵니다. 돌쇠는 잠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꽃분 씨, 그대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오. 그대를 사랑합니다. 저도 오라버니를 사랑해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라버니와 함께 하겠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풀밭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었지요.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사랑하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봄꽃이 만연한 들판에서 첫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두 마리의 나비가 날고 있었지요. 그들은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나고 임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된 영상대감을 복직시켰지요. 그로 인해 꽃분이 가문은 다시 회복이 되었지요. 그리고 조정 어이들의 농간으로 몰락한 돌쇠의 가문도 다시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된 두 사람은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혼례를 올렸지요. 여보 부인, 그동안 고생이 참 많으시었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려. 그렇사옵니다, 서방님. 하지만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에 우리가 맺어질 수 있었으니 저는 힘들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두 사람의 밝은 미래만이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의 혼례식이 열리는 마당 한켠에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거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쇠가 사라지자 그를 찾아 한양까지 쫓아 올라온 바로 여종 춘섬이었지요. 음매, 늦어불었네, 늦어불었어. 그때 기회가 내게 있었을 때 내가 먼저 잡아뜨려야 했어. 저렇게나 훤칠하고 빼대 있는 가문의 자식을 또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아이고 내 팔자야. 혼례식이 열리는 마당 한켠에서는 여종 춘섬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니 저 여인은 누군데 경사스런 집에 와서 통곡을 한다. 그러게 말이여. 머리가 살짝 어떻게 된 게 아닐까? 훗날 돌쇠는 가문의 뒤를 이어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 조선 최고의 어이가 되었지요. 그의 소문을 들은 수령의 부인은 간이 콩알만해져 남은 생을 조마조마하면서 살았습니다. 수령의 첩은 한편으론 기쁘면서도 아쉬움이 있었지요. 그렇게 거지처녀 꽃분이와 바보머슴으로 만난 돌쇠의 사랑은 아름다운 꽃을 피웠답니다. 만약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면 두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겠지요. 그러니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더 많은 기회와 복을 불러온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